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 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솔린 기관에 비해서 디젤 기관의 장점이 아닌 것. 자, 디젤 기관의 장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화재 위험이 적죠. 그리고 두 번째 열효율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성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운전이 정숙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소음, 진동이 크다. 정숙하지 않다. 소음, 진동이 큽니다. 그리고 연료 소비율이 낮지요.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겨울철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우는 주된 이유입니다. 겨울철 되면 춥잖아요. 근데 만약 연료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연료 탱크에 공간이 생기죠. 그 속에는 뭐가 있나요? 그 공간 속에는 수증기가 있잖아. 그 수증기가 응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 자, 수증기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응축되어서 물이 생기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연료 탱크를 가득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 3번 과급기, 터보차저, 과급기에 대한 설명. 과급기는 자, 무슨 의미, 어떤 효과가 있죠? 이거는 흡입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흡기에 압력을 가하는 공기 펌프죠. 공기 펌프. 따라서 실린더 내에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3번의 답은 4번. 4번 겨울철 엔진 오일은 여름철에 사용하는 오일보다 점도는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는 점도를 낮춰야 됩니다. 겨울에는 점도를 낮추고, 그러면 여름에는 이때는 점도를 높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겨울에는 점도를 낮추고 여름에는 점도를 높인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5번 디젤 기관에서 조속기. 자, 조속기는 속도 조절기를 말하죠. 거버너입니다. 거버너. 속도 조절기는 자, 조속기의 기능은요, 분사량을 조정합니다. 분사량을 조정하죠. 5번의 답 1번. 6번 유압계가 부착된 건설기계에서 유압계 지침이 정상으로 압력 상승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 유압계 지침이 정상으로 압력 상승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 유압 라인, 자, 유압 라인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료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그래서 연료 파이프, 연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유압 라인의 원인이기 때문에 오일, 그 다음에 유압계. 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연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6번의 답 4번입니다. 자, 7번 기관을 점검하는 요소 중 디젤 기관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디젤 기관하고 관계 있는 것은 예열장치, 연료장치, 압축장치, 디젤 기관하고 관련이 있고, 점화장치. 자, 점화장치는 이것은 가솔린 기관입니다. 가솔린 기관이 점화장치하고 관련이 있죠. 답은 2번입니다. 8번 피스톤 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피스톤 링은 자, 링이죠. 링은 자, 압축가스가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을 실린더 벽에서 이렇게 끌어내려요. 엔진 오일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압축 링과 그리고 오일을 끌어내니까 오일링이 있겠죠. 압축 링, 오일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린더 헤드 쪽에 있는 것이 압축 링입니다. 8번의 답 3번. 9번 디젤 기관을 정지시키는 방법. 자, 디젤 기관은 어떻게 정지를 시킬까요? 정지시키는 방법은 연료를 차단해야죠. 연료 공급을 차단하면 그러면요, 엔진 정지가 되겠죠. 디젤 기관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가솔린 기관은 어떻게 할까요? 가솔린 기관은 이때는요, 점화장치를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점화장치를 차단하면 엔진이 정지하겠죠. 가솔린 기관은 점화장치 차단, 그리고 디젤 기관은 연료 공급 차단입니다. 답은 2번. 10번 엔진 과열 원인입니다. 엔진이 과열된다. 열을 많이 받고 있죠. 뭔가 지금 냉각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 물 펌프 작용 불량 맞고요. 그리고 냉각 수량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코어가 막혔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수온 조절기가 열린 상태로 고장나면 이때는요, 엔진의 워밍업 시간이 길어집니다. 엔진의 워밍업 시간이 길어지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다. 이제 간격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엔진 오일 소비가 증가합니다.
엔진 오일 소비 증가. 자, 그리고 압축 강력. 간격이 벌어져 있으면 압력은요, 증가가 아니고 감소죠, 감소. 압력 감소입니다. 그리고 실린더는 소결하게 되고, 그리고 출력은 증가가 아니고 출력 저하입니다. 따라서 답 1번. 12번. 운전석 계기판에 이렇게 경고등이 점등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죠? 요거는요, 유압이 낮거나 오일량이 부족할 때 점등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따라서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입니다. 엔진 오일 압력 경고등. 13번. 건설기계 차량에서 가장 큰 전류가 흐르는 곳은 어디죠? 이건 시동 모터죠. 시동 모터입니다. 답 4번. 14번. 건설기계 장비의 축전지 케이블 탈거 테이블을 드러낼 겁니다. 분리할 거예요. 분리에 대한 설명으로 작업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접지되어 있는 케이블. 그러면 이 접지선이 뭐죠? 마이너스 케이블이죠. 마이너스 케이블, 접지되어 있는 케이블을 먼저 탈거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15번. 납산 축전지를 충전기로 충전할 때 전액의 온도가 상승하면 위험하죠. 그러면 최대 몇 도를 넘지 않아야 됩니까? 45도입니다. 45도. 답은 4번. 16번. 고장 진단 및 테스터용 출력 단자를 가지고 있으며 항상 시스템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주거나 고장 점검 테스터용 단자가 있는 것. 이것이 자기 진단 기능이죠. 자기 진단 기능. 17번. 축전지의 자기 방전량 설명으로 작업하지 않은 겁니다. 1번. 전액의 온도가 높을수록 자기 방전량은 커지죠. 작아진다 아닙니다. 커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액의 비중이 높을수록 자기 방전량은 크죠. 그리고 날짜가 경과할수록 자기 방전량은 많아집니다. 그리고 충전 후 시간 경과에 따라 자기 방전량 비율은 점차 낮아집니다. 답은 1번. 18번. 기동 전동기 전압이 24V. 자, 이걸 볼트라고 있습니다. 24V. 출력은 5kW. 이걸 킬로와트라고 읽어요. 이때 최대 전류는 몇 암페어죠. 암페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식. 어떤 공식을 알아야 되냐면 W는 V 곱하기 A다. 자, W. 이 W가 출력입니다. 출력. 와트죠. 와트. W는 V 곱하기 A 할 때 V는 전압이고 A는 전류입니다. 그러면 일단 출력 볼까요? W. 와트. 킬로와트라 그랬지. 우리 킬로라는 말은요. 이 킬로는 뭐냐면 1000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5킬로와트는 5000와트죠. 5000와트. 5000와트는 전압은 24V. 그리고 전류 암페어는 A죠. A. 자, 그러면 5000에서 24를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답은 208이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나눠보세요. 19번. 하부롤러, 링크 등 트랙 부품이 조기 마모된다. 자, 따라서 이게 손상되는 거죠. 조기 마모되는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조기 마모될 때는 자꾸 쓸려서 그렇잖아요. 이것은 트랙 장력이 너무 팽팽해서 그렇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모터 그레이더에서 그리스 주입 개소가 아닌 것입니다. 1번. 프론트 휠 베어링. 자, 두 번째. 파워 틸트 실린더. 세 번째. 리닝 휠 실린더. 자, 전부 그리스 주입을 하죠. 하지만 토크 컨버터는 자동 변속기에서 사용되는 동력 전달 장치입니다. 자, 이것은 모터 그레이더에서 그리스 주입 개소가 아닙니다. 답은 4번. 21번. 굴삭기 스윙, 선의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이 스윙에 필요한 충분한 유압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이때 스윙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 컨트롤 밸브 수풀 불량. 자, 원활히 안 되겠죠. 릴리프 밸브 설정 압력이 부족하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윙 모터 내부 손상도 모두 굴삭기 스윙 동작이 원활하게 안 되는 원인인데, 자, 근데 세 번째 보세요. 터닝 포인트가 불량하게 되면 누유가 많아져요. 기름 누수가 많아집니다. 자, 기름이 많이 샌다 이 말이에요. 누유가 많아진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2번 자동 변속기 구성품이 아닌 것. 자동 변속기는요, 토크 변환기 있고 유압 제어 장치, 유성 기어 유닛이 있는데, 싱크로매시 기구는 요거는요, 싱크로매시 기구는 수동 변속기의 구성품입니다. 수동 변속기의 구성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23번 수동 변속기에서 클러치의 구성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데 클러치 구성품은 클러치 디스크, 릴리스 레버, 부스터. 자, 근데 어저스팅 암 요거는요, 트랙 장비입니다. 트랙 장비. 자, 트랙 장비의 장력 조정에 사용되는 것을 어저스팅 암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클러치 구성품이 아니죠. 답은 3번. 24번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조향바퀴의 얼라이먼트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향바퀴의 얼라이먼트 요소는 캠버, 캐스터, 포인. 자, 근데 부스터는요, 승합이나 또는 증폭할 때 필요한 기구죠. 따라서 승합이나 증폭하는 장치를 부스터라고 합니다. 답은 4번. 25번 지게차의 조향 방식입니다. 자, 일단 조향 방식은 자, 뒷바퀴입니다. 조향 방식,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뒷바퀴고, 그 다음에 구동 방식은 앞바퀴예요. 앞바퀴는 구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앞바퀴 구동 방식, 뒷바퀴 조향 방식. 외우세요. 지게차는 앞바퀴 구동 방식, 뒷바퀴 조향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26번 기중기 작업 시 안전수칙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붐의 각은요 20도 이하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78도 이상으로 해서도 안 되겠죠. 20도 이하 78도 이상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운전 반경 내에서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물건은 아우토리그를 고이지 말 것. 아니죠. 자, 이 아우토리그 고이고 작업을 할 것. 그래, 가벼운 물건이라 하더라도 아우토리거를 고이고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답은 4번입니다. 27번 건설기계 관리법상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별도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무상. 자, 무상으로 AS, 무상 AS는 1년입니다. 12개월 1년. 28번 자, 이 내용은요, 최근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용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 자, 등록 번호표와 관련해서 일단 문자는 전부 흑색입니다. 문자는 흑색. 전부 검은색 문자예요. 흑색이고, 그리고 영업용, 대여사업용 또는 영업용은 주황색입니다. 주황색판에 흑색 문자. 그런데 그러면 그 외 나머지는요, 비사업용이라 그러죠. 비사업용. 자, 비사업용이라 부르고, 또는 관용 또는 자가용. 비사업용, 관용 또는 자가용은 요거는요, 흰색 바탕, 흰색 판에다가 검은색 문자가 되겠습니다. 검은색 문자, 흑색 문자가 되겠네요. 따라서 최근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가 개정됐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등록번호표에서 일단 영업용은 주황색 판에 흑색 문자, 그리고 비사업용, 관용, 자가용은 흰색 판에 검은색 문자, 흑색 문자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29번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우선순위가 같은 차량이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어요. 그때는요, 우측도로차가 우선하죠. 답은 2번입니다. 30번 교통안전 표지 보니까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래로 갈 수 있죠. 이거 좌우 회전 표지입니다. 좌우 회전 표지. 답은 3번. 31번 건설기계 정기검사 시 제동장치에 대한 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제동장치 정비 확인서를 발행하는 곳은 건설기계 정비업자입니다. 건설기계 정비업자. 32번 주행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 주행 중 앞지르기 금지 장소 해볼까요? 교차로, 터널 내 급경사의 내리막이죠. 근데 버스 정류장 부근은 아닙니다. 금지 장소가 아니다. 33번 정차라 함은 주차 외의 정지 상태입니다. 몇 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겁니까? 5분입니다. 5분. 34번 차마가. 자, 차마가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차량이나 마차 이 말이죠. 차량이나 마차가 도로 위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횡단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동행 방법입니다. 먼저 일시정지죠. 보도 직전에 일시정지.
그리고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답은 4번. 35번. 건설기계 조종 중 과실로 1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인데요. 자, 이것도 건설기계관리법 신규칙 별표가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 50만원마다 효력정지 1일이에요. 그리고 총 일수는 90일을 넘지 못한다. 피해금액 50만원마다 1일이에요. 그럼 100만원은 뭐죠? 100만원은 50만원 곱하기 2 아닙니까? 그렇죠? 50만원 곱하기 2니까 따라서 면허 효력정지는 2일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36번. 다음 중 건설기계 범위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노상 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노상 안정기 건설기계 범위에 속합니다. 공기 토출량이 자주식인 모터그레이더 건설기계입니다. 공기 토출량이 2.83 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공기 압축기, 이것도 건설기계. 그리고 펌프식, 포크식, 디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자항식인 준설선. 자항이란 말은 뭐냐면 자체 항해가 가능하다 이 말인데요. 그러면 자항식인 준설선은, 자, 이것은요 건설기계 아니에요. 이거는 건설기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체 항해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자항식은 건설기계가 아닌데, 만약에 비장식 준설선 하면 그러면요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장식, 이게 틀린 말이에요. 비장식인 준설선은 건설기계인데 장식인 준설선은 건설기계가 아니다. 그리고 준설이란 말은요 물속에서 모래나 자갈을 파내는 배를 준설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 37번. 압력 제어 밸브. 압력 제어 밸브는 일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의 속도를 결정하는 거, 이게 뭐죠? 이게 유량 제어 밸브죠. 유량 제어 밸브는 일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것을 방향 제어 밸브라고 하죠. 방향 제어 밸브라고 합니다. 38번. 다음 보기에서 유압 작동류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모두 맞는 것입니다. 자, 먼저 기업. 압력에 대해서 비압축성일 것. 그렇습니다. 압력에 대해서 비압축성. 그리고 두 번째, 밀도가 작을 것. 그렇습니다. 밀도 작아야 되죠. 그리고 열 팽창 계수가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최적 탄성 계수는 높아야 됩니다. 최적 탄성 계수가 높을 것.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최적 탄성 계수가 높단 말은 압력을 가해도 물체의 부피가 그게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최적. 이 최적이 바로 부피 아닙니까? 최적 탄성 계수가 높단 말은 압력을 가하더라도 물체의 부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최적 탄성 계수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도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높아야죠. 점도 지수 높을 것. 그리고 발화점도 높아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유압펌프에서 소음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이것이 아닌 건데요. 자, 소음이 발생하는 거는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을 때, 그리고 또 흡입될 때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소리가 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오일량이 적을 때. 오일량이 적어도 소음 발생합니다. 그리고 오일 속에 공기가 들어있어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오일의 점도가 너무 높아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펌프 속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0번. 유압장치에서 드레인 배출기의 기호 표시입니다. 자, 드레인 배출기 어떻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죠? 이게 드레인 배출기입니다. 답은 3번. 41번. 건설기계 작업 중 갑자기 유압 회로 내의 유압이 상승되지 않아 점검하려고 합니다. 점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펌프로부터 유압 발생이 되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일 탱크의 오일량 점검하고, 그리고 오일이 누출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장치 자기 탐상법의 균열, 자, 균열하고 유압장치하고는요, 이거는 직접 영향이 없어요. 유압장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균열은 유압장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42번. 유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기계적인 일로 변환하는 기기. 이게 유압모터입니다. 유압모터는 유체 에너지를 연속적인 회전 운동을 하는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기기를 유압모터라고 해요. 따라서 답은 1번. 43번. 유압장치 고장 원인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유압장치는 일단 작동유의 과도한
온도 상승, 고장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작동유에 이물질이 혼입되어도 고장 원인이 되죠. 그리고 조립 및 접속 불안전. 그리고 윤활성이 좋은 작동유를 사용하면 고장 안 나죠. 이때는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44번 유압유의 점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온도 상승. 온도 상승하면 점도 저하입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점도는 내려가고 온도가 내려가면 점도는 높아진다. 1번, 3번은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점도는 점성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점성의 정도. 그러면 이 점도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면 이것은요, 온도 변화하고 온도 변화의 점도의 변화 정도, 온도 변화의 점도의 변화 정도를 유압유의 점도로 하지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누는 값 아닙니다. 자, 이것은요, 동적 점성도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45번 유압회로에 사용되는 세 종류의 제어밸브. 자, 압력 제어밸브 있고 유량 제어밸브 있고 그리고 방향 제어밸브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유압회로에 사용되는 세 종류의 제어밸브는 압력 제어밸브, 유량 제어밸브, 방향 제어밸브가 있다. 46번 유압 실린더 정비 시 옳지 않은 겁니다. 사용하던, 자, 요거 오링이라고 불리죠. 오링은 명걸레로 깨끗이 닦아 오일이 묻지 않게 조립한다. 아닙니다. 사용하던 오링은 이건 일회용이야. 일회용이기 때문에 닦아서 다시 조립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사용하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회용이니까 교환을 해야죠. 교환을 해야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분해 조립 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습니다. 도면을 보고 순서에 따라 분해 조립을 합니다. 쿠션기구 작은 유로는 압축 공기를 불어 막힘 여부를 검사하죠. 답은 1번입니다. 47번 적색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안전 표지판은 금지입니다. 적색, 빨간색 아닙니까? 금지 표시. 그리고 경고 표시는 이거는 노란 삼각형이에요. 경고 표시는 노란 삼각형. 그리고 안내 표시는 이거는 원형 및 사각형. 그리고 지시 표시는 이거는 파란 원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색 원형은 금지 표시, 적색 원형은 금지 표시. 48번 감전재해 사고 발생 시 취해야 될 행동 순서가 아닌 것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지닌 금속재, 이 금속재가 전선 등에 접촉되어 있는 걸 확인할 필요 있죠. 그리고 설비 전기 공급 원 스위치 어떻게 합니까? 전기 공급 빼려야 되죠. 따라서 전기 공급원 스위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끄지 못했을 때는 고무장갑, 고무장화, 전련체를 써야 되겠죠.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 피해자를 구출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구출 후 상태가 심하면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요까지는 말되는데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아닙니다. 이건 병원으로 이송해야죠.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48번은 4번이 답입니다. 49번 운반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인데, 운반작업은 장비를 사용하기보다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을 동원한 것이 없죠. 아닙니다. 장비 사용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인력으로 운반 시 무리한 자세로 장시간 지급하지 않도록 하죠. 않도록.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인력으로 운반 시 보조구를 사용하되 몸에서 멀리 떨어진다. 아니면 뭐 떨어지지 않죠. 그리고 가슴 위치에 하중이 걸리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4번 통로 및 인도에 가까운 곳에서는 빠른 속도로 아닙니다. 이거는 안전하게 천천히 자 이게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복스렌치. 자, 복스가 상대라는 뜻이죠. 복스 렌치를 오픈 엔드 렌치보다 많이 권장하여 사용하는 가장 적합한 이유는 볼트와 너트 주위를 완전히 감쌉니다. 완전히 감싸게 되어 있어서 사용 중에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복스 렌치를 자, 많이 사용하고 있죠. 51번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가장 적합한 겁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 뭐죠? 불안전한 행동, 상태. 이것 때문에 직접 원인. 근데 유전, 성격 결함, 사회적 환경. 유전이나 성격 결함이나 사회적 환경은 이것은요 직접 원인이 아니고 간접 원인입니다. 답은 4번. 52번 일반 가연성 물질의 화재로서 물질이 연소된 후 자 물질이 다 타고 재를 남기는 화재, 일반적 화재죠. A급 화재, A급 화재가 되겠습니다.
53번 운반 및 하역 작업 시 착용 복장 및 보급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인데 1번 상의 작업복 소매. 이 소매는요 손목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소매가 기기에 빨려 들어가서 이 손이나 이 손목을 다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의 작업복은 바지 끝부분을 안전화 속에 넣거나 밀착되게 한다. 자, 요거는 상의 작업복 소매하고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방화 장갑을 항상 착용. 항상이 틀렸죠. 방독면은 언제 필요하나요? 방독면은 요는 유해 가스가 검출되고 있을 때는 방독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분진. 자, 분진이 발생하거나 또는 고온 노출 작업장에도 자, 이때는 방화장갑 껴야 되겠죠. 방화장갑 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발생할 때는 방독면, 그 외에는 자, 우리 고온 노출일 때 또 그때는 방화장갑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분진 이런 것들은 자, 방독면, 방화장갑을 써야 되는데 항상 착용하는 건 아니에요. 4번 유해 위험물을 지급 시 방어할 수 있는 보호구를 착용할 필요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54번 아세틸렌 가스 용기의 지급 방법 중 틀린 것입니다. 용기 온도는 60도로 유지한다. 틀렸죠. 60도가 아니고 40도 이하입니다. 40도씨 이하로 유지할까. 두 번째, 용기는 반드시 세워서 보관합니다. 흐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전도, 전락. 자, 전도는 넘어지는 거죠. 전락 떨어지는 거.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거 방지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충전 용기와 빈 용기는 명확히 구분해서 각각 보관할 것. 55번 육각 볼트 너트를 조이고 풀 때 가장 적합한 공구. 이게 복스렌치죠. 복스렌치가 되겠습니다. 자, 복스렌치는 볼트 너트의 육각 육면을 감싸는 상태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장점이 있나요? 미끄러지지 않잖아. 벗겨지는 일이 없잖아.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스렌치. 56번 장갑을 끼면 안전상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작업입니다. 이거는 해머죠. 해머 작업할 때 장갑 끼면 어떻게 될까요? 해머의 진동으로 손이 미끄러져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머 작업은요, 장갑 끼면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전기 용접, 타이어 교환, 건설기계 운전 장갑 낄 필요가 있습니다. 57번 다음 중 가스 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 공사입니다. 가스 안전 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은 도시 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서 도시철도,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의 건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가스 안전 영향평가서 작성은 일단 가스 배관이 통과돼야 되겠죠. 그렇죠? 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그 지하입니다. 지하 또는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상가 이런 거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 배관 매설이 없다. 그럼 가스 안전 영향평가서 필요 없잖아. 따라서 57번은 2번. 58번 도시가스 배관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매설 시 배관 상부와 지면 사이의 최소, 자, 우리 떨어지는 간격을 이격거리라 그래요. 최소 이격거리는 0.6m입니다. 0.6m. 59번 굴착으로부터 전력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시 시설이 아닌 것인데, 일단 표지 시트 있어야 됩니다. 지중선로 표식이 있어야 되고요. 모래. 자, 모래는 주로 도시 가스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시 가스관 보호를 위해서 모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관, 전력 케이블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표시 시설입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모래입니다. 60번 고압선 밑에서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중 안전을 위하여 지표에서부터 고압선까지 거리를 측정하고자 할 때 맞는 것입니다. 뭐 대나무, 강목 이런 거 아니죠. 이거는요, 관할 한전사업소에 협조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죠. 뭐 직접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 60번까지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기출문제 해설 강의 9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